자, 지난번에는 8090년생들이 퇴사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왜 그 8090년생 세대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지 3번의 시리즈에 걸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시험을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나, 제가 포인트 찾았던 거는 인강세대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유독 80년대 90년대 출생 세대에만 공무원 준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들만이 겪었던 독특한 학습 방식에 기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먼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살아온 세월,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80, 90년대생들이 다니던 학교, 그러니까 2000년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손사탐이죠. 손사탐. 손준 메가스터디 회장이요. 이 손준 메가스터디 회장의 그 손사탐 전 과목과에는 2000년대 초중반을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그 시기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교육열에 94년 도입된 수능, 그리고 이 수능 시험이 이제 한 10년쯤 되었으니까 수능에 대한 성숙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좀 더 고도화되고 기술적으로 학습된 수능 한방, 인생 역전의 사례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왜 수능 한방이라고 했냐면 수능을 한 번만 잘 보면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던 시기인 거예요. 그만큼 대학이 가지는 가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거든요. 이 교육이라는 게 마지막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믿고 있던 국민들에게 좋은 대학이라는 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건 성공한 인생을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능이 성숙화된, 수능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는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 대학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는지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그럼 대학을 잘 가려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하고,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중학교에서 좋은 고등학교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특목고 입시를 준비했고요. 특목고 입시 준비를 위해서 중3 내내 학교 내내 조퇴하면서 학원으로 돌았던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특목고를 가서도 주말마다 학원을 돌아요. 평일에는 학원을 못 가니까. 그리고 이 특목고 애들을 따라잡으려고 일반고 애들도 학원을 계속 뺑뺑 돌았죠. 걔네들은 이제 월화수목금 다 같이 다니고.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학원이랑 사교육 이런 거는 없던 세대가 없고 전 세대에 걸쳐서 다 일어난 거 아니냐. 맞긴 해요. 사실 사교육이라는 건 사교육 금지가 있던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도 횡행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교육의 형태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앞에 말했던 손사탐, 손준의 메가스터디를 배경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겪었다는 거죠. 자, 유명 강사, 고액의 강사,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강남 8학군 대치동의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퀄리티 교수법을 가진 전국의 탑 강사진들의 수업을 이제는 섬마을, 땅끝마을, 지방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게 인프라가 구축된 세대라는 게 바로 지금 그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죠. 메가스터디를 필두로 이투스, 대성엠, 비타에듀 같은 네로라 하는 과목별 강사진을 보유한 대형 인강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환경을 8090년대생들이 누렸단 말이죠. 더 좋은 환경, 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업 환경이 마련되면서 학생들의 인강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자, 공부, 수능 공부는 누구의 전유물이죠? 고3이었죠. 근데 아까 말했죠. 고3 때 공부 잘하려고 고1, 2 때도 사교육 배우고 더 그런 좋은 고등학생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특목고로 가야 하고, 이 특목고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순서대로 고3에 대한 인강 수요가 고3, 고2, 고1, 예비 고1, 중3, 중2, 중1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들도 고3만 하는 게 아니라 고2, 고1, 예비 고1까지 이 인강의 시장의 대상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까지 관리해주는 강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봐요. 그럼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는 강력한 수업 툴로 무장한 인강 세대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명 강사 한 명이 전국 수능 평균을 한 5점은 올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인강 세대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전국 학생들의 수학 능력 베이스 자체가
매우 올랐다는 거고, 또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인터넷 강의라고 하면은 중고등학교 공부의 보조수단에 그쳤던 게 2000년대까지의 일이라면 2010년대에 사교육 시장은 발전과 확장을 거듭해 나가면서 그 범위로 확장해 나갑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인강에 익숙하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대학을 갑니다. 그렇게 대학을 가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 약해져요. 토익, 자격증, 그리고 취업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인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야말로 인강이 있어야만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그 기초 체력이라는 게, 공부하는 기초 체력이라는 게, 스스로 학습한다는 능력이라는 게 자연스레 약화됐다는 거죠. 더 이상 인강 없이는 독학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가 없게 되었고, 1타 강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 세대가 바로 지금의 80, 90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사람의 능력을 약화시켜요. 자, 봐봐요. 키오스크, 무인화기기가 발달하면서 단순 데스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ATM기가 많아지면서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 똑같이 인강이라는 강력한 학습 무기가 생기면서 오히려 학습에서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그리고 스스로 깨닫는 경험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결과가 어쩌면 공무원 열풍을 만든 이유 중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학교에서는 특목고를 공부했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요. 대학에서는 취업을 준비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짜임새 있게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최적화, 효율화,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 강사들이 최적화돼서 효율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야, 너 왜 특목고 가야 돼? 네가 왜 스카이를 가야 돼? 스카이를 가야 취업이 잘 되고, 스카이를 가려면 특목고를 가고, 특목고를 가려면 네가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정말 1차적이고 단순하게 목적 지향한 교수법과 학습법이 일치화된 게 인강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라난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공부해가지고 특목고에 왔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명문대 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갖고 대학 학점도 잘 만들어놓고 스펙 딱 잘 만들었어요. 이제 어디로 취업하면 되죠? 그 취업하려면 뭘 준비해야죠? 오랜 기간 누가 가르쳐주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살아오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은 나의 진로, 목적 설정을 하는데 엄청 서툴러지고 자연스레 절대 다수가 하는 공부를 정답처럼 따라간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업 준비하면 학점 곱하기 토익 점수는 뭐 한 4,000점 넘어야 한다던가, 뭐 금융 3종을 꼭 따야만 금융, 은행이나 이런 데를 준비할 수 있다거나, 어학연수, 뭐 동아리 활동, 인턴 경력, 이런 게 절대 다수가 앞에서 선행해온 정답이기 때문에 나는 따라간다. 결코 단 한 번도 대기업 인사팀에서는 이런 스펙을 뭘 갖춰야 하는지 명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취준생들이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에 먼저 간 선배들의 전철을 밟기 위해 스펙 3종, 스펙 5종, 스펙 7종 이런 걸 다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사고하고 깨닫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해내는 사람들은 많아요. 스스로 자기 직업을 창직하기도 하고 꿈이 있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다 때려치고 막 기술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배움에 재도전한다거나, 늦게나마 대학을 다시 진학하는 만학도들처럼 나의 삶에서 주도권을 얻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강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다, 인강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요즘 재밌는 게 뭐냐면 직장인을 위한 직무인강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엑셀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PPT를 이쁘게 만드는 방법, 데이터를 잘 뽑아내는 방법, 이런 거를 인강을 통해 배우고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진짜 필요해서 배우는 사람들일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다는 거죠. 이 학원들이 왜 이런 강의들을 만들었을까? 지금의 직장인들이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서부터 어떤 학습 경험, 어떤 성취 경험을 이뤄왔는지 잘 집어냈다는 거죠. 인강을 보고 배우고
스스로 익히고 복습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온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일을 배우는 것도 옆에 사수가 아니라 인강을 통해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도 직무라는 것도 인강을 통해 배우는 게 지금 직장인들의 현실입니다. 자, 쉽게 말해 그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밀레니얼 세대가 약해 빠진 인강 세대의 잘못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타자를 많이 치면, 키보드를 많이 치면, 컴퓨터를 많이 하면 글씨를 잘 못 쓴다고 글씨 연습하라 했거든요. 근데 요즘 글씨 못 쓴다고 타박받는 어른들 있나요? 저 엄청 타박 많이 받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 글씨체 갖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 이런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부터 대학교, 직장인까지 모두가 인강을 통해 배우는 시대라는 겁니다. 왜 인강을 배운다? 스스로 학습하고 깨우치는 경험을 못했고 절대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오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가성비 있게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미디어의 현자, 멘토, 유명인들한테 세상을 배우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가성비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앞에 간 선배들이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저렇게 해서 대기업 갔는데 퇴사하고 공무원 준비하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공무원을 준비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먼저 판단해보고 그 경험을 통계화해서 쳐다보니까 공무원이 되는 게 절대 다수가 선택하는 진리구나 라고 하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이건 가성비의 세대로 살아온, 가성비로 살아오는 거에 익숙하게 살아온 밀레니얼 세대한테는 당연한 직업 희망인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강이라는 거, 가성비 있게 공부한다는 거 매우 좋아요. 효율성 있고 자기 스스로의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고요. 더 극대화할 수 있죠, 효율도. 그러나 이런 인강이라는 도구가 개인 스스로의 내적 성장에는 지나치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인강이라는 거에 강하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회들을 많이 못 얻었고, 오히려 그렇게 절대 다수가 선택해오는 길을 따라와서 성취했을 때 얻는 성취감보다 허탈감이 더 크긴 했어요. 왜냐면 성취하고 나서 이 다음 뭘 하지에 대한 가이드를 누군가 내려주길 바랬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갔는데, 원하는 대학에 갔는데 인강 선생님이 말해주는 장밋빛 미래가 없는 거고, 원하는 회사, 유명한 회사에 갔는데 정답이라고 여겼던 유토피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혼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생각하며 결정하는 그런 경험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 세대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인강이 아니라 내적 고민이다 라는 말로, 오늘 왜 80년, 90년생 세대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시리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